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증시를 이끌면서 3대 지수 0.6%에서 1%가량 강세로 장 마쳤는데요.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이후에 다시 성장세로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증시는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탄탄하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늘 1시간이 짧습니다. 더 다양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꽉 채워주실 두 분 모셔볼 텐데요.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외환영웅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슈와 또한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좀 와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가 좀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과 컴퓨터 또 핸드폰으로 있으면 매매가 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매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약간의 팁, 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종목과 병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알찬 꿀팁들 잘 챙겨가시고요. 자, 김재준 해설위원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사이에만 또 뭐 사망자가 100명 넘게 이렇게 나왔다는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뭐 다른 방송 보면은 뭐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11시가 되면은 서울경제 트시고 저희랑 같이 뭐 투자 전략이나 경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도 많지만 11시에는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저희는 수익 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잠시 후에 이제 두 분 모시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어제 위증시는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5% 오름세입니다. 3,3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 상승입니다. 9,5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78% 오름세입니다. 50.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 하락세입니다. 1,57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9% 하락세입니다. 1.092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일봉상으로는 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준 차장님, 오늘장 좀 어떻게 흐름 볼까요? 네, 뭐 요즘 뭐 뉴스에서 뭐 테슬라가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이런 말이 네. 도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이 세상 증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네, 뭐 옆 나라에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도 하고 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끊임없이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차트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의 뭐 미증시는 차트상으로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4차 산업의 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기술주 중심으로 다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저는 뭐 어김없이 지금도 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원자재 쪽이 조금 문제긴 한데, 네. 지금 저번에도 한번 50을 깼다가 네. 바로 다음 날 또 급반등이 일어나고 어제도 분명히 50이 깨지고 49점 뭐 한 30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네. 오늘 또 급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50선이 딱 심리적 지지대 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관들이 더 이상 뭐 기관들이나 뭐 세력들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50 지지선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지금은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하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좀 손절도 좀 거시고 이익이 나시면은 어느 정도 작게 이렇게 트레이딩 짧게 단타 위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외신 소식들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 영향 미치고 있는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시장이 지금 미증시의 강세 그리고 코로나 여파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특히 어제는 나스닥이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더 도움이 되시라고요. 오늘 또 다양한 외신 소식들 챙겨왔으니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 제목에서 보시면 유럽도 이 트럼프의 무역 전쟁 예고에 따라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유럽은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해왔다. 다음 무역 협상의 대상은 유럽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했습니다. 뭐 IT 관련해서 디지털 텍스도 있었고요. 또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 사이에서 계속해서 잦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년에서 12년 넘게 유럽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과 무역 전쟁을 협상을 했지만 유럽과는 한 번도 이런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와 한 번의 협상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다음 대상은 바로 너야, 유럽이다라고 강력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1월 대선에서 미국 경제 최대 호황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재선을 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주시해야 할 점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 그리고 미국에 유리하게 무역 협상을 체결하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성과를 내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증에 대한 누적 사망자가 총 1,000명을 넘어섰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죠. 확진자는 42,638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7,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전해드릴 보도는 이 중국 내 기업과 공장들이 여전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일단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어제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조업들이 재개가 되었어야 하는 건데 여전히 이번 주부터 재가동을 희망하는 공장들이 지금 직원이 부족하고 또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한과 근처 후베이성 지역에서는요. 6천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6천만 명, 얼마나 많은 수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5,1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넘어선 6천만 명이라는 중국인들이 지금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중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을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지금 우한 지역 부근 유령 도시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고스트 타운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중국 내 상황을 안타깝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 중국 GDP의 30%가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경제적인 타격, 조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중국 내에 있는 애플 공장인데 지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한 명이 있네요. 근데 지금 굉장히 썰렁한 느낌이고 이렇게 중국 내 공장들이 계속해서 가동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1분기를 넘어서 2분기, 3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과 내일 미 의회에서 각각 증언을 하기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도 있고 또 이 증시 지금 너무 버블이 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많이 표하고 있죠. 따라서 시장은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파월의 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월이 증언에서 어떤 발언들을 해낼지 4가지 포인트에서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시그널입니다. 일단 연준이 작년에 3차례 금리 인하한 이후에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정책이 매우 잘 세워져 있다. 또 나는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경기가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현재 통화 정책 스탠스를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의 탄탄한 고용시장 실적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물가 목표제의 변경 여부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해서 강력하게 연준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은 유연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딱 2%보다는 평균 2%로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평가였는데 방금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나는 이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레포 시장 개입입니다. 지금 미 증시가 이렇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건 연준이 이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 레포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차대조표 역시 4조 달러 이상으로 키워온 연준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이 유동성 시장에 공급을 개입할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연준이 4월까지 레포 시장에 개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연준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할지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들도 내일 다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미 증시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코로나 악재에 부딪히면서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코메르츠방크의 올리히 밀히트만은 중국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미중 무역 전쟁만큼은 큰 변동성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어드의 브루스의 비틀 전략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기업이 얼마나 더 정체되고 또 중국이나 다른 세계의 성장에 이 경제 성장이 얼마나 둔화될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여파를 계속해서 지속할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더 확산이 될지 이런 지표가 이 경제 지표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양호한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를 고려하면 이 여파가 올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지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독한 환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사망자 수도 그에 따라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 이상의 확진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외환영은 트레이더님과 준 차장님 오셨으니까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과 내일 이제 의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증언을 하는데 일단 오늘 나온 증언에서는 앞서 외신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현재의 금리 정책의 기조가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전망이 중대한 재평가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기조를 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인플레 기저 효과로 향후 몇 개월 내에 2%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덧붙였습니다. 또 레포와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연준이 레포 운영에서 이제는 지준 공급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만약에 지준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을 한다면 재정증권의 매입 속도를 늦출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점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외환영웅 트레이더 그리고 준 차장님 모시고 트레이딩 타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오늘도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그 수익을 복귀하는 영상들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방향이 갈렸습니다.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 매수 주셨고요. 야신 해설위원 매도 주셨는데 자, 어떤 전략일까요? 예, 네, 좀 비교를 하면은 나스닥과 S&P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제가 눈에 얘기지만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사실 나스닥보다는 S&P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되든 뭐 시황이고 분석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드리면은 지금 나스닥은요 지금도 이제 누르면 어쩔 수 없지만 내려오면은 9,187.25에서 9,184.50 사이에서 내려왔을 때 강력 매수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은 한 28틱 또는 조금 더 길게 잡은 분들은 56틱을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금 좀 단타로 바로 좀 대응을 지금 또 올라가네요. 바로 하실 분들은 올라갔더니 여기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원래는 9,232.25에 매수를 시키려 했었는데 지금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좀 더 눌렸다가 보실 분들은 아까 좀 했듯이 9,187.25에서 9,184.50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S&P 설명해도 되나요? 네, S&P를 차라리 매매하실 분들은 단타 매매는 3,283.00입니다. 9,383.00 거기를 단타 매매로 하고 14틱을 손절 잡고요. 좀 길게 매매하실 분들은 3,269.25, 3,269.25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얘기했던 3,320.50 그 부분이 분명 S&P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320.50 거기를 지금 이제 돌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되게 벌써 돌파했고요. 제가 말했던 9,157.50 그때는 그건 벌써 돌파했고 S&P는 안 올랐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는 3,320.5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S&P와 나스닥은 지금부터는 눌릴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신에 기본은 손절입니다. 손질과 손절은 반드시 기본으로 참고하시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영상 함께 확인을 하고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차트 분석에 좀 뛰어난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수 분장과 마찬가지로 지수 선물도 계속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현재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또 방향이 맞았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 외환영웅 트레이더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보면 이제 저번 주 화요일 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S&P 나스닥
S&P는 3,320.50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분명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번주에 그 영상 보다시피 나스닥은 9,157.50을 벌써 돌파해서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저번 주 화요일 날 S&P는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분명 S&P와 나스닥은 제가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해외 선물로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단타나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심리가 99%고요. 1%가 기술력인데 그 0.8이 방향입니다. 0.2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대응 전략이고 0.8의 그런 방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 좀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좀 길게 또는 손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입에 뭐 있어서. 저기 보시면은 여기 호가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호가창을 계속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손실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축구를 할 때 축구공만 보면은요 그 드리블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수비와 공격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공은 안 보면서 드리블을 해야지 잘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차트, 종목별 차트를 보면서 이 호가창 있죠. 호가창을 시장가 매매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내가 한두 틱을 더 수익을 더 챙기려고 또는 한두 틱을 손실을 덜 내려고 호가창을 보다 보면요. 방향과 차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인데 매매하실 때 진입과 청산을 차트를 보면서 호가창은 그냥 시장가 청산을 해주시면은 한두 틱 때문에 손실과 수익이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차트를 보면서 호가창을 보지 않는 매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또한 S&P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상방으로 보고요. 가격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S&P는 3,360.25가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3,360.25가 내려왔을 때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3,360.25에서 매매해 주시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3,349.50, 3,349.50이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P는 3,320.50 예전부터 얘기했던 자리 그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상방으로 보고요. 또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3,320.50이 깨질 때는 매도 전략을 보시되 지금은 아직까지 상방, 매수 다시 한번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매도는 제가 볼 때는 관망 또는 금지가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해주시고 나스닥은 9,559.75에서 좀 매수를 잡아주시면은 지금 9,581.75네요. 9,559.75에서 매수를 해주시면은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방향은 매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미 지수 선물과 관련해서는 매수 의견 드렸고요. S&P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3,360.25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3,349.50선 이렇게 자리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렸는데, 호가창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이 호가창을 보면 차트를 보기 힘들다. 좀 이 한두 틱 변하는 거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것도 없이 저는 매수인데 네. 네. 일단 그 지난
지난 이제 9월이죠. 레포 금리 급등한 게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레포 금리가 급등한 게 미국 증시에는 이제 전화위복처럼 그때 그 일 때문에 이제 레포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방어막 같은 거를 쳐서 미리 선제적 대응 비슷한 결과가 되듯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아무리 뭐 확진자 뭐 감염자가 이렇게 늘어나도 미국 증시는 별로 영향을 거의 뭐 안 받았죠, 지금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저번 이제 FOMC 이제 회의록 때 말한 게 이제 뭐 2% 물가 상승률에 이제 회귀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리터닝 투 뭐 2%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 1.67 이제 지난 3년간으로 보면 평균 1.7%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앞으로 1, 2년의 상황을 보면은 2%에 맞춘다고 하면은 한 2.3% 정도의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사실 몇 차례 더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증시가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뭐 선제적 대응을 한 탓인지 지금 레포 시장에 계속 개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증시는 너무 잘 가고 있고 뭐 우한 바이러스 사실 영향은 없다고 치고 하지만 이제 이제 레포 금리 이제 개입이 한 4월 2분기 정도에 이제 끝난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있을 증언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한 코로나 사태가 저 우려가 될 상황이 되면은 뭐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는 있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2분기가 끝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되면은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영향도 좀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마음속엔 항상 금리 인하할 여력이 있으니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조금 악재가 터져도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게 제가 미국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너무 그냥 좋은 시나리오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뭐 걱정 없이 상방으로 가되 뭐 눌림 때 매수 뭐 트레이더 분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눌림이 있을 때 매수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 증시와 관련해서 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예측을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쨌든 상방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요. 뭐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눌림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자세히 짚어보신다면 우리 준 차장님도 한번 포지션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눌림 시에. 일단 지금 이게 약간 지연 시세일 듯한데 일단 제가 5분봉으로 저는 뭐 그래도 5분봉을 조금 즐겨보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오늘 밴드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 3,355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상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저점이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3,360 정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10틱 정도라서 뭐 그렇게 뭐 8틱 뭐 이 정도 차이인데 일단 3,350에서 한 60 정도를 이제 매수선으로 잡되 이제 물론 당연히 상승 흐름으로 보고는 있지만 뭐 출렁출렁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일단 그 손절틱을 조금 되게 소심하게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네,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 10틱 아래, 20틱 아래 정도로 손절틱을 잡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먼저 매수로 들어가는 게 일단 맞다고 보니까 매수로 들어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도 오늘 상황에서는 3,450에서 60 사이에 매수로 좀 진입을 해보자 이런 의견 드렸고요.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다 이렇게까지 좀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증시 개장 한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좀 상승 출발을 예상하세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지금 뭐 선물 흐름도 계속 상승 흐름이고 뭐 이미 뭐 어느 정도 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일어나서 다 책상에 앉아서 어느 정도 포지션도 이제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씩 들어가고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로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또 모르죠. 막상 또 개장을 하면은 또 현물 시세랑 막 엇갈려서 막 많은 매도세가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조금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선물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8% 오름세입니다. 3,3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53% 오름세입니다. 9,57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16% 오름세입니다. 50.6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가량 하락세입니다. 1,57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2% 약보합입니다. 1.093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4%에서 0.5%가량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개장과 함께 또 선물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S&P를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매매하시고 지금 뭐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대응을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아까 좀 했듯이 차트도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성향이 초단타로 매매한다면은 틱, 60틱, 90틱, 120틱 정도 또는 1분봉, 3분봉, 5분봉으로 보시고 대응해 주시고요. 네. 저는 좀 길게,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런 틱을 보지 마시고 5분봉, 10분봉, 15분봉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은 좀 마음이 안정적으로 돼서 매매 임할 때 좀 편합니다. 내 방향이 어떤 건지 모르면서 차트를 그냥 아무나 보시는 것보다는 내 기준에 맞는 그 차트, 그 틱봉, 분봉을 보면서 대응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바로 저는 좀 떨어질 걸로 생각했지만, 요거는 뭐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네. 내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아까 지금 뭐 S&P가 오르는 이유를 제가 좀 살짝 설명을 하면은 네. 그는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우리 경제를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좀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주식 1등에서 20등이 10년 전에 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강대국인 미국인데도 10년 전, 20년 전에 1등에서 10등 정도의 그런 주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대기업들이 돼 있고 미국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회사들이 뭐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 2, 3등을 되면서 아마 시장이 예전의 분석과 전혀 다른 판도로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생각으로 분석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 시장을 보는데 큰 우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예전의 분석으로는 맞지가 않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이슈 때문에 미국 장도 빠져야 되는데 미국 장은 홀로 계속 상승을 하고 그죠? 우리나라 장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 척하다가 올리긴 하지만 미국의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과 5차 산업의 그런 거를 편승해서 잘 가기 때문에 S&P와 나스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들은 당분간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 미국 주식을 매매하신 분들은 4차 산업 또한 1, 2, 3, 4등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우리 개인 계좌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좀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S&P가 계속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3,362선까지 내려왔는데,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3,360.25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 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 네. 개장 후에. 네. 지금 뭐 약간 어제도 근데 약간 밀렸다가 네, 나중에 네. 다르게 오르지 않았나요? 그쵸. 네,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 보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말씀 주셨다시피 네. 지금 미국은 이렇게 기업이 다 약간 IT 위주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저 계속 말씀드려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이게 4차 산업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흐름이라기보다 이거는 그냥 진짜 펀더멘탈이 너무 그냥 탄탄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이 진짜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최고의 이제 전성기가 네, 될지도 네.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버블이 지금 뭐 물론 지금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좀 꺼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향후 1, 2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 네. 일단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조금 더 밀렸을 때 한 번 또 매수 타이밍을 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밀렸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선물 계속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까 드렸던 포인트들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밀릴 때 매수 진입해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웨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도록 하죠.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태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7% 상승해서 29,32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32% 상승해서 3,362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0.31% 올라서 9,65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이 뜬 속보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 기사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또 브리지워터 설립자인 레이 델리오 억만장자는 지금 코로나 영향이 아마 과장된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이 반등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언더아머 같은 회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판매액이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가를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6% 지금 이렇게 많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S&P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스프린트가 미국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가 독일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회사인 T-모바일과 합병한다는 소식에 지금 2%가량 아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S&P 주가 그리고 뉴욕 증시의 지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외신센터 연결하는 중간에 3,360선이 깨졌고요. 59.75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 잘 계속해서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이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 우리 준 차장님은 매수 그리고 환용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는데 매수부터 한번 들어보죠. 저도 사실 관망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관망 잘 안 드시잖아요. 네. 관망을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이제 PD님이 뭐라고 하시거든요. 네. 일단 이게 저는 일단 오늘 장 끝나고 API 이제 재고 발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일단 상승은 보이다가 재고 발표가 만약에 뭐 일단 증가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증가를 한다면은 오히려 잠깐 내려갔다가 오히려 더 큰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지수 트레이더 분께서 네, 이렇게 네.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다고 말씀. 저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분명히 재고가 안 좋게 나오면은 사우디 측에서 러시아를 더 압박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감산을 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산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이게 또 감산 기대감에 상승할 여지를 줄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50대가 지금 계속 지지되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50대를 이제 제일 밴드의 하단으로 보고 네, 한 53까지 이렇게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0에서 53 사이에서 좀 움직일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내려오면은 좀 매수를 하시고 그 위에 올라오면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이런 전략으로 다가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외환형 트레이더 오늘 오일은 관망할까요? 예, 뭐 보다시피 뭐 지표 발표가 새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한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표 발표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한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 성공합니다. 그래갖고 뭐 많이 수익 나는 거 가지고 계속 매매하다 보면은 손실 나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좀 피하고 좀 기다렸다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혹시나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네. 50.18에서 50.23 정도에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에서는 50.59가 되게 저항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방금 50.69까지 올렸다가 다시 빠졌는데 네. 여기 해봤자 한 3, 40틱, 4, 50틱밖에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밑에서 내려올 때 매수 전략으로 좀 해주시고 네. 위에서는 매도 전략 하되 나는 좀 애매하다 하신 분들은 뭐다 하셨습니까? 관망도보다 돈을 버는 겁니다. 꼭 진입을 해야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도 뭐 대회에서 무리하게 매매하다 보면 뭐 10만 불, 5만 불 손실 났다가 다시 복구는 하지만 대회랑 매매, 실제적인 내 돈을 관리할 때는 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 사도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또한 안 오면 안 산다는 생각, 또한 관망도 또 지켜보는 것도 돈을 버는 거라고 필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확률이 낮은데 괜히 진입해서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멘붕이 오기 때문에 네. 가진 돈도 많이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반드시 돈을 번다는 생각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원유재고 발표도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 앞두고서 조금은 관망해보자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그래도 진입을 해본다면 50.18에서 23 사이에서 매수 그리고 50.59선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망도 돈을 버는 것이다. 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말씀 좀 해드렸고요. 자, 그렇게 오일은 여기서 한번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 바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S&P 지금 혹시나 사신 분들은 네. 3,363.00부터 2호에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3,360점 아까 전에 2호에 매수하신 분들 네. 3,363.50에 청산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타 매매로 이상 마칩니다. S&P 더 이상 매매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3,360.25 아까 자리 드렸고요. 지금 3,363까지 올라왔는데 63.50 지금 조금 돌파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해 보시라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요. 자, 바로 이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오늘 지금 강보합입니다. 0.04%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두 분은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관망을 주셨고, 네,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 매수를 주셨어요. 자, 매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뭐 서울경제 TV 예전 거를 계속 보시면은 아마 제가 외환용 신동한 골드는 추세로 계속 상방을 얘기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금은 상방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만 단타 매매는 그죠? 지금처럼 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S&P처럼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더라도 아까 전에 내 추세 매매가 또는 단타 매매가 어떤 건지 성향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되 제가 금을 저는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똑같이 뭐 풀베팅해서 1,500
70대 계속 매수를 했는데 정확하면 1571.34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계속. 근데 여기는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1571.5가 깨지지 않는 한 이제는 상방으로 봅니다. 근데 좀 나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552에서 안정적으로 2나 좀 1553 사이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라고 손절은 1550.5에서 손절을 잡고 추세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단타 매매하실 분들은 1571.5 여기도 좀 뭐 한 50씩 정도 더 빠져있긴 해야 되지만 네. 어찌됐든 내려올 때마다 금도 매수 전략으로 임해 주시면 좀 손실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좀 주셨고요. 좀 안전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1552선으로 일단 포지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1571선, 지금 1576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눌렸을 때 1571달러까지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 처장님 드디어 관망이 나왔습니다. 아니 네. 저는 외환용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망도 돈 버는 길이다.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네, 들었는데 네. 근데 제가 관망을 들어도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속마음이 어떤 건지. 네. 골드가 지금, 답이다. 네, 네. 골드는 일단 뭐 계속 약간의 차익 매물과 함께 뭐 약간의 하락에 뭐 이렇게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지금 불안한 시장이기도 하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이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용의 또 매력이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해도 골드는 약간은 상방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단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한 걸로 아는데 네. 오늘도 지금은 뭐 약간 뭐 혼조세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약간의 이것도 뭐 지수와 똑같이 눌림이 있을 때 매수하시면은 저는 근데 골드는 조금 길게 봐야죠. 그쵸. 골드는 조금 네네. 길게 보는 걸로 보면은 항상 매수가 맞다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눌릴 때마다 골드도 매수로 진입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골드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세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외환용 트레이더가 전략 주신 대로 저도 한 1571선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봤다가 매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 골드까지 한번 전략 짚어봤는데요. 외환용 트레이더 마지막으로 좀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좀 저는 실질적인 거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S&P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네. 3,363.50에 청산을 하랬던 거는 네. 제가 바로 대응을 못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 원래는 수익 내는 방법보다 3,363.50에 청산 후 나머지는 본절 3,360.25에 우리가 매수를 했죠. 3,360.25의 매수의 자리에서 나머지 물량 100에서 50 정도 또는 80을 청산하고 나머지는 3,360.25에 청산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홀딩 하신다면은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호가창을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네.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면서 편안하게 관망도 돈을 번다는 생각과 또한 기본의 손절과 손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매매해 주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저희 방송 중에 또 포지션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와서 또 매수 진입하신 분들 이미 또 수익 많이 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준 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로. 마무리로 네. 어떤 말을 이제 하면 내일은 안 좋을까요?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은 제가 안 오니까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목요일 날 다시 오니까 그때 같이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준 처장님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좀 아쉽겠어요. 아닙니다. 내일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보고 싶어서 또 달려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가득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리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